안녕하세요. 구조엔지니어 김성용입니다. 오늘은 철근의 정착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에 정착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식 있잖아요. 그 식을 갖다가 제가 소개하고 그 식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풀어보아서 정착 길이를 구하고 이걸 오늘 하려는 게 아니라 철근 정착에서 철근 정착이란 무엇인가 일단 개념 정리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철근 정착 길이를 우리가 정할 때 사용되는 식, 그리고 그 철근 정착에서 일어나는 그 역학적인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철근 정착에 관한 것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 철근 정착은 되게 복잡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제대로 하면 진짜 박사 논문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좀 짧게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만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철근 정착의 개념부터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철근의 정착은 이 얘기를 하려면은 일단 철근 콘크리트부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철근 콘크리트는 철근하고 콘크리트하고 합성된 합성 부재이죠. 그죠? 그 우리가 한 번씩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철근 콘크리트에 균열이 가면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철근 콘크리트에서는 균열이 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그 철근이 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철근 콘크리트에서 어떻습니까? 철근 콘크리트에서 콘크리트는 압축력을 받아내고 철근은 인장력을 받아냅니다. 그죠? 콘크리트가 인장력을 받아낼 수 없기에 그 역할을 갖다가 철근이 이제 대신 해주는 거죠. 그래서 철근이 그 힘을 받으려면은 콘크리트가 균열이 가야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균열의 크기가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하지만 철근 콘크리트가 균열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철근 콘크리트에서 콘크리트는 균열이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안 가면 철근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철근 콘크리트에서 우리가 균열은 꼭 가지게 된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에서 콘크리트에 균열이 갔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안에 있는 철근이 인장력을 받게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철근이 받은 인장력, 철근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갖다가 다시 콘크리트에 넘겨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그 글라이시게비스, 그러니까 힘의 평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또 철근이 뽑히지 않고 그대로 그 힘을 갖다가 그 콘크리트에 전달시켜 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때 철근에 들어있던 힘이 콘크리트로 전달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철근을 갖다가 콘크리트에 고정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근을 고정시킨다면 철근을 우리가 이제 정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철근이 있고 이 철근을 갖다가 콘크리트에 정착시켜주는, 그러니까 힘을 갖다가 철근에 있던 힘을 콘크리트로 넘겨주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그러면 우리가 철근에 있던 힘을 갖다가 콘크리트로 전달이 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힘이 전달이 되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여기에 철근 정착의 키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정착 길이도 이 과정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기본적인 철근 정착에 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철근에 있던 힘을 콘크리트에 전달시켜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이 정착이고 그때에 필요한 길이가 철근의 정착 길이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철근 정착 길이를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일단 기본적인 철근 정착의 길이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철근이 항복을 했을 때에 필요한 그 길이, 정착 길이를 일단 계산을 해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철근에 있던 그 철근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힘이 콘크리트로 전달되기 위해서 필요한 길이를 계산해 주는 거죠. 이건 이제 쉽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철근이 항복하는 항복 응력을 압니다, 그죠? 그리고 또 철근의 그
면적을 알죠. 철근의 면적. 그러면 철근의 면적에다가 항복 응력을 곱해주면은 철근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고, 이 힘이 철근이 콘크리트에 부착된 그 부분을, 부착면을 통해서 이제 콘크리트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제가 말씀 다 드린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부착 응력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부착 응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철근의 길이가 철근 정착의 길이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착 응력이 높으면 철근과 콘크리트가 붙어있는 부착 응력이 높게 되면은 그 길이가 짧아지게 될 것이고, 낮으면은 길어지게 되겠죠. 이제 이 얘기도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그 철근 정착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철근 정착 길이 산정 공식을 한번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철근이 항복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항복 힘, 항복력을 갖다가 우리가 콘크리트에 전달시켜 주는데 필요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냐면, 일단 먼저 철근의 그 면적을 어디에다 곱합니까? 항복 응력에다 곱하게 되겠죠. 이 힘, 이게 이제 FS거든요. 그 철근에 들어있는 힘이죠. 이 힘이 부착 응력을 통해서 콘크리트로 전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부착 응력을 제가 FBD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이 그 문자 형식의 표현은 그 유로 코드와 미국식 코드가, 그러니까 한국 코드가 이제 미국 코드를 따라한 거죠. 그래서 미국 코드가 조금 다른데, 이걸 그냥 제가 그 유로 코드, 독일식 규정에 따라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부착 응력이에요. FBD라고 부착 응력을 제가 문자로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착 응력이 있고, 부착 응력은 어디에 작용하는 겁니까? 그 면적에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콘크리트가 철근을 둘러싸고 있는 면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다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철근에 직경이 있다고 할 때 철근의 직경을 갖다가 그 D라고 하고요. 지름이죠. 철근의 지름. 철근의 지름에다가 그 철근의 그 뭐라고 합니까? 이 겉에 원주율이라고 하나요? 원주율은 파이고, 둘레의 길이, 철근 둘레의 길이를 D 곱하기 파이라고 해줄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철근의 정착 길이는 모르는 거죠. 철근의 정착 길이는 모릅니다. 그냥 제가 LBD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철근의 정착 길이를 구하는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요걸 갖다가 다시 쓰면 우리가 구하는 거는 철근의 정착 길이이니, 이렇게 다시 쓰면은 어떻게 됩니까? AS 철근의 단면적 곱하기 항복 응력 나누기 D 곱하기 파이, 이렇게 되나요? 곱하기 FBD 이렇게 되겠죠. 제가 여기서 그 전에 미리 해줬어야 되는 이 철근의 그 단면적은 또 다시 다르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파이 R 제곱이죠. 그러니까 파이 곱하기 D 제곱 나누기 4 곱하기 FY 한 다음에 D 파이 FBD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 날아가고 얘도 이렇게 날아가고, 결국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철근의 정착의 길이는 D 곱하기 FY 나누기 4 곱하기 FBD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게 뭡니까? 요거 부착 응력이죠. 요것만 이제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제가 미국 코드를 봤거든요. 미국 코드를 보니까 이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냐면은 D 곱하기 FY에다가 나누기 이게 1.7 곱하기 루트 FCK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착 응력을 갖다가 그 철근의 압축 강도의 함수로 표현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식에서 이 식으로 가려면은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결국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FBD는 0.42 이거 0.42 제가 그 전에 이거 영상 찍기 전에 계산기로 이렇게 계산해 본 겁니다. 0.425 곱하기 FCK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착 응력은
이 철근이래. 콘크리트 압축 응력의 제곱근에다가 0.425 곱한 거다라고 이제 정의를 한 거죠. 한국 보면은 여기 이게 이제 1 나누기 1.7 대신 0.6으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같은 건 아니고 요 앞에 개수 계산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유로 코드에 따라서 계산을 하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여기 있는 0.425 곱하기 루트 FCK랑 비교를 해보니 대충 맞아요. 대충 그렇게 크게 다른 값들이 아니더라고요. 부착 응력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어떻게 구해진 것인가, 이런 관계는 부착 응력과 압축 응력의 관계는 어떻게 나왔는가라는 거죠. 이건 어떤 역학적인 그런 이론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라 실험에 의해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부착 응력 이 값은 이형 철근에 관한 부착 응력입니다. 옛날에는 원형 철근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뭐 이런 콘크리트가 있을 때 콘크리트가 있고 여기에다 이제 철근을 낀 거죠. 그 철근 끼워가지고 얘를 이제 당기는 거죠. 이렇게 콘크리트는 반대 방향으로 잡고 있고 철근을 이렇게 당기는 겁니다. 철근을 당겨서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그 상대 변이와 힘의 그 관계를 이용해서 부착 응력을 구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원형 철근이었어요. 뭐냐면은 지금 이형 철근이라고 여기 철근에다 돌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돌기가 있잖아요. 철근에 간단하게 그렸는데 옛날에는 이렇지 않고 원형 철근이었던 거죠. 원형 철근이어서 이것과는 되게 지금의 형태의 그 이형 철근의 형태와 이때의 부착 응력과 옛날 원형 철근에서의 부착 응력은 되게 큰 차이가 납니다. 옛날에는 이 원형 철근을 사용했을 때는 부착 응력이 아테지온, 그러니까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접착 응력 이렇게 뭐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테지온하고 그리고 마찰력으로 정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접착 응력과 마찰 응력으로 철근의 부착 응력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방금 잘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부착 응력을 갖다가 그 접착 응력과 마찰 응력의 합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착 응력 얘기할 때 사실은 부착 응력이라는 어떤 하나의 요소가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죠? 접착 응력과 마찰 응력을 퉁쳐서 부착 응력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형 철근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사실 이형 철근에는 마찰 응력 또 접착 응력 외에 이 돌기, 이게 사실 돌기가 핵심이거든요. 예,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돌기로 인해서 생기는 저항력이 있어요. 이것도 부착 응력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형 철근에서는 그 접착 응력, 마찰 응력, 그리고 돌기에 의한 저항 응력, 이걸 갖다가 세 개를 갖다 따로 나누지 않고 퉁쳐서 부착 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착 응력이 이제 여기 FBD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아니면 0.425 곱하기 루트 FCK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요소를 갖다가 하나로 그냥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걸 다 나눠가지고 뭐 계산을 따로 하고 이런 게 의미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한 묶음으로 뭉쳐서 부착 응력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착 응력 아니면 철근이 정착이 되는 과정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원형 철근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철근에 돌기가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좀 뭐라고 하죠? 왜곡되게 크게 돌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건 좀 지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돼 있다고 쳤을 때 우리가 이 철근이 이제 당기는 거죠. 그러면 얘는 잡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힘이 철근 콘크리트에 전달이 돼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얘들이 그냥 마찰력과 접착 응력으로 전달이 됐는데, 이제는 사실 마찰 응력, 접착 응력보다는 이 돌기로 인한 저항력에 의해서 힘이 전달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철근의 힘, 얘가 콘크리트에서 이런 돌기의 저항에 의해서 콘크리트로 전달이 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이제 테스트를 한 거예요.
철근 넣고 콘크리트 친 다음에 이제 철근을 당기는 거죠. 당기면서 뭘 하냐면은 여기에 이제 부착 응력이 되겠고 여기에는 그 상대 변이가 됩니다. 상대 변이 뭐라고 할까요? 델타라고 할게요. 델타라는 상대 변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변이를 그 뭐라고 하죠? 측정을 하고 그리고 철근에 들어가는 힘을 측정을 하고 당연히 이제 철근의 변형률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변이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걸 이제 힘을 갖다가 측정을 하고 그 힘을 갖다가 거꾸로 해서 그 이 응력으로 표현을 한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하면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 뭐 이런 식으로 된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각각 단계에 따라서 이런 올라가는 그래프의 형태가 달라지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는 철근을 당기게 되잖아요. 그죠? 철근을 이렇게 당기게 되면 먼저 이렇게 상대 변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 접착력이 이제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거죠. 마찰력과 접착력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이만큼의 그런 응력이 올라오게 돼요. 이게 이제 그때 상대 변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 당기게 되면은 얘가 이제 힘이 전달이 이 돌기로 대부분이 전달이 되면서 요 돌기 근처에서 힘이 사선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인장 응력이 발생하면서 그 균열이 생기게 돼요. 그 균열이 생기게 되고 이 균열이 이제 자꾸 커지겠죠. 그러면서 결국은 얘가 콘크리트가 그 돌기 사이에 있는 콘크리트가 파괴가 되면서 철근이 뽑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전단 그 접착 능력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걸 갖다가 되게 그림으로 잘 설명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얘기한 게 어디에 있냐면 여기 일단 출처도 밝혀야 되겠죠. 여기 보면은 그 루돌프 바움가트 교수라고 여기 어디 다음슈타트 그 전문대에 한국말로 하면 전문대에서 교수를 하시는 분 같아요. 인터넷에 뭐 찾을 수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수업하는 내용인가 봐요. 그걸 갖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 나오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죠? 잠깐만요. 이 마크업으로 바꾸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힘의 전달, 그죠? 이렇게 돌기에 이렇게 생기는 것. 그래 그걸 갖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뭔가 보호가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이런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제가 이걸 그릴 수가 없으니 그냥 말로 설명해 드리면 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 그림인데 이게 되게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게 이제 철근이 콘크리트로 힘이 전달될 때 그때를 3D로 이제 표현을 한 거거든요. 아까 제가 돌기에서 이 사선 방향으로 압축 응력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그 돌기를 따라서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어떤 실린더 형태는 아니고 돌면 케이크 형태인데 이런 그 뭐죠? 이렇게 동그랗게 그런 형태의 응력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이 응력장에 의해서 이 제가 방금 이 파란색을 그렸는데 보이시죠? 아무튼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사선 방향으로 압축 응력이 작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인장력이 있거든요. 인장력이 발생하면서 그로 인해서 그 콘크리트에 균열이 가게 되는 거죠. 딴 것도 한번 볼까요? 딴 것도 제가 어디 봤는데 딴 것도 여기 보면 그 박사 논문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드리면 요것도 이제 그런 내용이죠. 박사 논문 또 출처를 밝혀야죠. 여기 보시면 그 철근 콘크리트에서 그 수직 응력에 어떻게 부착 응력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그런 그 박사 논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분이 잠깐만요. 이것도 마크업이 안 되나? 이분이 안 되네요.
이거 바꿀 수 있나 모르겠네. 네, 되네요. 이분이 이제 이 논문을 쓴 거죠. 보면은 여기 정리를 초반에 그 부착 응력에 대한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림으로 잘 표현을 했다. 여기 이제 보면 아까 제가 첫 번째 얘기한 이 원형 철근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 아테지온과 마찰 응력이 있는 거죠. 이걸 갖다가 퉁쳐서 이렇게 부착 응력으로 표현을 했다.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돌기가 있고 이 돌기 그리고 또 돌기가 있고 이 돌기가 이제 여기 그 뭐죠 저항 응력과 마찰 응력 그리고 접착 응력 요걸 갖다가 이제 또 퉁쳐서 부착 응력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요거 잘 나와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철근을 당기면서 콘크리트에 이런 저항 응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요거의 수평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이제 인장력이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인장 응력으로 인해서 요런 그런 균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요 보면 이제 얘가 이제 인장력입니다. 인장력. 그러면서 이 인장력의 직각 방향으로 그 균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철근 주변으로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이거? 가디알인데 독일 말로는 아무튼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균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잘 표현됐죠. 지금 첫 번째 그 철근을 이렇게 당기니 처음에는 이런 작은 상대변이가 생기게 되고 이거는 이제 철근을 둘러싸고 있는 콘크리트고 그리고 가운데는 철근입니다. 상대변이가 생기게 되고 이제 그때 상태는 이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힘을 더 주고 상대변이가 늘어나면서 이제 이렇게 그 균열이 커지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저항되는 저항력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여기에 저항해주는 콘크리트가 파괴가 되면서 이제 철근이 마찰력으로 어떻게 보면 부착응력 마찰력으로 뽑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이렇게 철근을 중심으로 직각 방향으로 균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그 그림에서 요 그림을 한번 보시죠. 여기 이게 두 가지 커브가 있잖아요. 두 가지 선이 있잖아요. 하나는 이렇게 가고 딴 하나는 이렇게 갑니다. 그죠? 이게 어떤 차이냐면은 하나는 이렇게 마찰력으로 콘크리트가 얘들이 이렇게 파괴가 되면서 철근이 끌려 나오는 경우가 있고 다른 경우는 뭐냐면 여기 이제 3B에 표현된 건데 이게 철근이 만약에 이런 콘크리트가 있고 여기 가운데 철근이 있을 때 얘가 균열이 이 철근 그 피복 두께를 넘어서서 콘크리트 면까지 이렇게 발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이제 얘가 이렇게 뭐라고 하죠? 천천히 파괴되는 양상을 보이지 않고 갑자기 파괴되는 그런 형태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피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피복 두께를 고려할 때 단순히 그냥 철근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직각 균열로 인해서 갑자기 철근이 뽑히게 되는 그 철근의 부착이 파괴가 되게 되는 그걸 막기 위해서도 우리가 피복 두께를 그렇게 정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저런 그 철근 부착 응력을 그 재기 위한 살펴보기 위한 그런 실험의 형태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구글 번역으로 어디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한번 살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생각보다 제가 되게 또 영상을 길게 찍게 되는데요. 아무튼 정리를 하면은 철근의 정착은 철근에 있던 힘을 콘크리트로 보내는 것이 핵심이고 그때 필요한 철근의 길이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착면의 길이를 정착 길이라고 한다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철근 이때의 부착 응력은 이런저런 실험으로 구하는데
이 부착 응력을 구하는 그런 과정들을 역학적으로 봤을 때 접착 응력과 마찰력과 그 돌기에 의한 저항 응력으로 이 부착 능력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영향이 큰 것은 이형철근에서 그 저항 응력이다. 돌기로 인한 저항 응력이다. 이걸로 인해서 철근의 정착이 결국은 그 결정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잠깐 제가 생각난 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콘크리트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철근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막 이렇게 돌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철근의 정착 길이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냐면은, 일단 철근의 돌기, 이형 철근은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거는 이제 돌기는 우리가 어떻게 손댈 수가 없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하나는 이렇게 좌우에서 눌러주는 그런 응력이 있게 되면은 정착 길이가 줄어들게 되겠죠. 왜냐하면 마찰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의 그 압축 강도도 높아지면 부착 응력도 커지게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이 부착 응력은 그 압축 응력의 함수이기 때문에, 그죠?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착 길이를 줄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얘를 갖다가 이 끝에 어떤 형태, 얘를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요 끝에 판을 둬가지고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용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힘의 전달이 이형철근의 돌기로 되다기보다는 이 끝에 있는 철제 머리로 힘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뭐 전혀 그 정착 길이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착 길이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철근의 정착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정착 길이 계산을 하든지 아니면 그 위법 가해품 뭐죠? 이 정착이 아니라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철근과 철근을 연결하는 거, 그거에 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